지난달 총 매출 2억 7,580만원. 판매 사이트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쇼피, 큐텐. 오늘은 저희 판매 현황과 각 판매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판매를 시작한 플랫폼은 이베이였잖아요. 이베이에서는 1년도 안 돼서 월 매출 1억을 찍었었는데요. 사실 그게 이벤트성 상품 몇 개가 인기를 끌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상시 판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품이라 그 이후로는 좀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월 매출 1억까지 찍고 나니까 좀 성취감과 함께 그동안의 피곤함도 몰려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수업 수강도 하면서 판매까지 병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슬슬 지쳐갔어요. 한번 좀 매출을 높게 찍고 나니까 긴장감도 많이 사라져서 그 이후로 1년간은 판매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월 매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유지됐고요. 그래도 월 순수익이 4,500 정도로는 나와서 대학생 벌이로는 충분하긴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온라인 셀링으로 전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딱 생각이 든 건 판매 플랫폼을 늘려야겠다. 그 당시에 동남아 플랫폼인 쇼피가 막 뜨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판매하기 좋다고 이곳저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쇼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쇼피 입점하기까지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잘 될지 확신도 안 드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이베이에서도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걸 꼭 해야 될까? 그렇게 한 달 정도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망해도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반응이 그냥저냥 좀 부진했는데 이베이에서 판매했던 거를 좀 더 변형하고 구매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올리니까 매출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2023년 9월 첫 달 매출이 2,000달러였다가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33,000달러로 확 뛰었어요. 그때 당시 환율로 약 4,300만원이죠. 쇼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이베이 판매 매출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이때쯤부터는 저 혼자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알바도 쓰고 직원도 고용합니다. 그렇게 플랫폼을 늘려야 되는구나 깨달은 저는 국내에서는 네이버, 쿠팡, 그리고 해외로는 일본 판매 플랫폼인 큐텐 재팬에서의 판매까지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달 뒤, 그해 11월 큐텐 재팬 첫 매출액은 397만엔, 약 3,570만원 정도 됐어요. 처음 입점할 때 했던 고민이 무색하게도 각 플랫폼에서의 매출이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 지난 2025년 5월 기준 제 월 매출은요. 이베이 4,900달러, 670만원, 쇼피 56,300달러, 7,710만원, 큐텐 820만엔, 7,750만원, 네이버 4,080만원, 쿠팡 그로스 5,650만원, 쿠팡 일반 판매 1,720만원, 쿠팡 총 7,370만원. 다 합쳐서 약 2억 7,580만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매출 금액에는 각 플랫폼별 수수료도 섞여 있어서 저희한테 실제로 정산되는 금액은 좀 줄어들긴 해요. 지금 보시면 국내 매출도 꽤 잘 나오긴 하지만 아직 저희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좀 더 큽니다. 그동안 각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1번, 판매 시장.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베이, 쇼피, 큐텐 그런 해외 플랫폼들이 숨겨진 레드오션이고 글로벌이라는 큰 판매 시장이 메리트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확실히 국내보다는 시장이 크긴 합니다. 고객이 더 많죠. 대신에 그만큼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셀러랑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셀러들과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레드오션이다, 수요가 많다 이런 말들은요 아이템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소싱을 각 시장에 맞춰서 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소금을 유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비싼 해외 배송비 내고 한국 셀러한테 소금을 살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 나라에서도 질 좋고 오히려 더 친근한 소금을 판매하는 데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플랫폼에서 잘 팔 수 있는 상품은 국내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소싱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애초에 첫 판매를 시작할 때 이베이라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잡았고, 그래서 아이템도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한국 제품에 중점을 두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가 잘 됐던 거고요. 2번, 부가세. 해외 판매는 부가세가 영세율입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은 판매 가격의 약 10% 정도를 부가세로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판매는 이게 0이에요, 0. 면제가 돼요. 이게 정말 큽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매입 부가세라고, 매입한 금액의 10%는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해외 판매를 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낼 건 없는데 돌려받을 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에 대해 2,74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남들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금 내야 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에게 부가세 신고 기간은 그냥 파티죠. 캐시백 받는 이벤트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3번, CS. 일단 이베이랑 큐텐 재팬의 경우 CS가 너무 편합니다. 저희가 이베이는 주로 미국, 큐텐 재팬은 일본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쪽 국가 고객들은 그냥 한국 고객들보다 좀 순해요. 네이버랑 쿠팡에서는 CS를 하다 보면 사실 화나는 순간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베이랑 큐텐 재팬은 제가 고객들한테 미안해지는 순간이 좀 많습니다. 해외 구매라는 특성 때문인지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도 대부분 잘 이해해줘서 CS 때문에 어려웠던 점은 크게 없어요. 근데 동남아 플랫폼인 쇼피는 좀 달라요. 여기는 구매자들이 그냥 대놓고 사기를 쳐요. 분명히 물건을 받았는데 뭐 다른 물건이 들어있었다. 구매자가 이상한 걸 보냈다. 이렇게 그냥 허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심지어 언박싱 영상까지 자기들이 가짜로 찍어서 증거라고 제출해요. 고객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쇼피 쪽에 반품이나 환불 요청을 걸면 쇼피 특성상 저희는 이걸 방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 그냥 그 주문에 대해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이없는 경우는 뭔 이상한 책가방을 받았다고 베트남 구매자가 환불 신청을 걸었던 거거든요. 저희 판매 제품 중에는 가방은 아예 없어요. 상품군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 제출한 가방은 딱 봐도 그냥 새 가방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사용하던 걸 가져와서 찍은 그냥 누가 쓰던 가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사진 찍어서 본인이 이런 걸 받았다. 판매자가 잘못 배송했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우리를 신고하는 거예요. 쇼피 구매자들 중에는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신고를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런 허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걸 좀 반영해서 마진을 잡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는 받죠. 4번째, 판매 주의사항. 판매되는 국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플랫폼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각각 다 다르고 되게 다양해요. 이걸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해외 판매의 경우 배송비가 부피 무게에 따라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배송비 설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잘못해서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게 쇼피 브라질 샵에서만 유독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브라질 쪽에서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해서 한번 살펴봤죠. 가격 설정은 잘 해놨는데 보니까 정산된 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배송 무게가 잘못 설정돼 있었어요. 브라질은 배송비가 비싼 국가라 배송 무게를 조금만 다르게 체크해도 배송비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100g 무거워지는 걸로 배송비가 몇천 원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무게 세팅을 좀 잘못해놔서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배송사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송사에 대한 관세 규정을 잘못 확인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낼 필요가 없는 관세를 계속 지불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반년 후에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반년 동안 관세를 1,5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잘 확인했으면
그냥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판매 방식을 변경해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1,500만 원이나 생돈을 그냥 냈던 거예요. 저 그거 알고는 일주일 동안 진짜 잠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그 판매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좀 적어요. 아무래도 국내 판매보다는 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정보 자체도 더 적더라고요. 저도 뭐 각종 유튜브 영상, 강의, 책, 사이트 규정집 등 다 찾아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것도 그 경험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실수들로 인해 너무 뼈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럴 일이 없으시도록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채널 통해서 더욱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 공유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